지금 비트코인이 자금이 좀 확 빠졌어요. 뭐 금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기축통화 국가에서 중앙은행들이 채택하면 채택할수록 금보다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주식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치주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장주 위주의 투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성장주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아지는 네. 그런 성장주들, 그 당연히 뭘까요? AI겠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블랙 의상에 요 행거칩은 포인트로 가지고 오신 거죠? 청바지라서. 청바지에 또 아래 또 청바지 네. 맞춰서 역시 패셔니스타십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의 그 트렌드를 우리 유 본부장님이 쫙 이끄셨잖아요. 네,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네. 사실 시장이 좋아도 고민이 되고 안 좋아도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왕이면 좋을 때 하는 고민이 좀 더 괜찮죠?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 랠리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지난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었다 보니까 많이들 또 고민을 하시고 네. 또 일부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늦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제법 있으니까 그쵸. 네,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이미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못 오른 거를 사고 싶어하는, 덜 오른 것을 사고 싶어하는, 그래서 앞으로 수익이 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조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다른 생각에서 시각. 네. 그래서 우선 타이틀을 보시면 네. 금리보다 혁신 성장이고요. 지금은 성장 기업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2년 동안에 하고 있지만 또 3년째도 또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부 이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이 많이 좀 살아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소형주가 수익률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짚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우선 그러면 제일 먼저 그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자, 지난주 보시면 미국 증시가 빠졌어요. 예, 빠졌는데 다우존스나 러셀 2000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중소형주가 4.5%나 급락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보여준 게 러셀 2000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예, 나스닥은 1%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러셀 2000은 움직이질 못해요. 이렇게 그 중소형주가 힘을 못 쓰는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금리이거든요. 경기도 중요하지만 금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경제 성장률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게 유지가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 선택과 집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성장은 AI 관련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보시면 반도체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금리에 있어서 우리가 시각을 좀 제대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올해에 4차례 금리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금리 4차례 내려준 거는 속도가 제법 빠른 겁니다. 만날 때마다 내렸고요. 네. 첫 번째는 0.5% 내렸죠. 그러니까 속도가 거의 뭐 3개월 만에 1%면 상당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퍼포먼스가 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진다면 여기 보시면은 내년 3월에 한 번 내리죠. 그리고 안 내립니다. 아예. 그리고 한 번 정도 더 내려줄까 말까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과거 대비해서 거의 뭐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8번 만나는데 2번 내려준다. 뭐 이거는 그만큼 속도가 더뎌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10년 국채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잘 안 내려와요. 저는 장기적으로 3.5, 4.5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더 올라간 밴드가 되지 않을까.
뭐 심지어는 4에서 5% 밴드로 바뀔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두려움을 조금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의 고점이 좀 낮아질 것이고 네. 또 그 고점은 대부분이 대형주, 중형주가 주도할 거다. 중소형주가 주도하는 시장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보시면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하늘색 선이 지금 올해까지의 지금 9월까지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금리를 천천히 내려준다는 사이클이 들어간다고 예측이 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거예요. 예, 보시면 어떻게 움직였죠? 올라갑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과거의 역사로 비교를 한다면 금리 올리는 속도가 더뎌진다라는 예측이 들어가면 네. 지금부터 해서 내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금리가 5% 수준에 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 10년 국채 금리에 대해서 우리는 4.5에서 3.5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금리가 만약에 4.5에서 5% 사이에서 뭐 어떤 그 형성이 돼버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과거에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그 금리 인하를 천천히 내릴 때 그러니까 빨리 내리는 거 말고요. 천천히 내릴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빨리 내리는 사이클 보시면은 대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빠져요. 그죠? 오르는 폭이 더딥니다. 근데 천천히 내리면 이제 천천히로 바뀌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약 거의 한 1년 정도 얼마나 오르냐면 20%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S&P 500은 아마도 20% 가까이 오를 수 있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펀드멘탈 쪽으로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것이 좋다. 더 많이 올라가려면요. 천천히 내려주고 금리를 10년 국채 금리도 같이 천천히 떨어져 주는 네. 예,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그만큼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어느 정도 막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가치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년 국채 금리로 1 나누기 금리 이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적정 가치를 구해 보시면은요. 만약에 금리가 4%로 하향 안정화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6,784 정도 나오고요. S&P 500 기준입니다. 네. 만약에 금리가 5%로 올라간다는 가정이 되면은 5,4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밴드가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5% 밴드입니다. 네, 이건 이제 금리로서만 한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돌려보는 이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것을 쓰는 건데요. 올해 연말로 계산하시면은 5%로 만약에 지금 최근 살짝 올랐잖아요. 네. S&P 500은 조정을 5%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5%로 올라가 버리면 예. 아니, 금리가 10년물 국채 10년 국채 금리가. 예.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만약에 4%까지 떨어져 주면 네. 지금 4.5에서 그러면은 6,200에서 끝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딱 4.5%라고 치면 딱 지금 지수. 예. 그래서 별 변화가 없을 거다. S&P 500이. 등락을 예. 박스권에서 연말에는 이어갈 가능성이 예.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이겠죠. 내년이죠. 예, 내년으로 봤었을 때는 금리가 만약에 5%로 올라가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10% 오른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4.5 정도면 거의 6,886이니까 17% 정도 오른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뭐 4%대까지 떨어져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7,300포인트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금리가 걱정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금리가 막 무한대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아니고 지금 현재 4.5%를 우리가 보고 있고 네. 그 밴드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그러니까 크지 않다면 즉 여기서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정도로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수는 아마도 6,500이 저점일 것이고요. 고점으로 본다면 7,300 정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미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는 어쨌든 고금리 상황에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그쵸. 투자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네. 특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치주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성장주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보아지는 네. 그런 성장주들. 그 당연히 뭘까요? AI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차트는 뭐냐면 장세금리 차죠. 이제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경기가 내년도에도 GDP 성장률 2.5%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2.5%의 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이 2%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4.5%에서 크게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 두 개를 더하시면 2.5 더하기 2%를 하더라도 4.5고요.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좀 더 높아져서 트럼프 때문에 재정 정책을 많이 써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채권 발행이 좀 많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4.5가 아니라 5%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진다면 2.5%의 GDP 성장률에 2.5%의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5%까지도 가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께서 또 6%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낮은데 어쨌든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게 잡으시는 게 맞다. 예, 미 연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또 이게 엄청난 금융위기나 엄청난 그 재정적자를 연결시켜서 또는 뭐 아니면 경기 침체로 연결시켜서 시장이 폭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트가 그 약입니다. 예, 이건 뭐죠? 이 차트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신이 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률로서 여신, 그러니까 대출이 느는 과정에 들어갈 때는 보통 장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가 3.7%대의 성장률이고요. 네. 은행권에서는 계속 이 대출 증가율, 여신 증가율을 아마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2년 뭐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10% 위로, 이 오렌지색 선 위로 올릴 거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뭐 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예대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권은 충분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유동성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있어서 채권 투자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2년째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어렵나요? 그렇죠. 예. 장기 투자하신 분들 장밋빛 전망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운 것 하나가 네. 채권 투자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이 금리에 민감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주식에 대해서 80%, 채권에 대해서 20% 정도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채권을 보시면은 지금 금리가 어떻게 돼 있죠? 4.5% 정도 네. 금리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1년 동안의 그 금리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4.5%라는 겁니다. 네, 네. 그죠? 저 숫자가 만약에 9%대, 10%대로 올라갔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지만, 결국 채권에서 낼 수 있는 수익률이 4%, 5%밖에 안 된다면, 네.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야지만, 연간 단위로, 우리 같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단위로 10%의 수익률을 창출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물론, 엄청나게 큰 자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5%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10%의 수익률을 연간 복리로서 만들어내고 싶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채권 비중을 그렇게 쉽게 작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제 중립금리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 3% 올라갔다. 네. 그리고 GDP 성장률이 막 3%가 나온다. 그럼 두 개 더하면 6%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거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증시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금리 수준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natural interest rate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대충 보니까 2%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2%에서 2.5% 사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지만 2.5%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을 좀 들여다본다고 치면요. 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Natural Rate of Interest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인데요. 지금 이게 LW 모델, HLW 모델인데 보시면 얼마죠? 요게 1.5%보다 살짝 미칩니다. 그리고 요건 보시면은 거의 1% 미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하는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1.5에다가 2.5를 더해도 4%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기 금리가 아무리 높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4%보다 위에서 유지될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 6% 이건 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4% 정도를 중간점으로 두고 적절한 가치를 구해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 그러면 채권 금리가 4.5에서 4%로 떨어져도 네. 수익률이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채권보다는 주식이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4%로 아까 집어넣고 S&P 500 들여다보면 얼마였죠? 막 7천 넘는 숫자가 네. 연말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금리를 좀 더 높게 생각해야 되고 그럼 금리를 높게 생각했을 때 도대체 어느 쪽에서 수익률이 나올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통 채권 투자하면은 그 가격에 대한 상승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그 고정된 채권에 대한 수익을 보통들 다 이자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채권에 고정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자산가들이 쿠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2년 전부터는 채권 가격의 그 상승으로 인한 그것의 수익을 원한다라는 그런 다른 패러다임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들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나. 예. 근데 이제 이게 2년째 실패라기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뭐 어려웠는데 네네. 잘 생각해 보시면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채권 금리 계속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채권에서 수익을 낸 게 정말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복리 수익률 2자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몇십 년 동안에 했었다가 이제 들어서 네. 반대로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채권에 대한 비중을 왕창 늘리는 전략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뭐 기억하시나요? 심지어 채권 마이너스 금리 채권.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돈을 빌리는데 돈을 받아. 그렇죠. 예, 그거는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정도까지 과평가되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쪽으로 살짝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자금이 좀 확 빠졌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뭐 금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나타날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의 상대적인 가치를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축통화 국가에서 이런 비트코인을 가지고 리저브, 그러니까 그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중앙은행들이 채택하면 채택할수록 금보다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게 그게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주식인데 주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겠죠.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워낙 미국이 많이 올랐고 미국이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 대한 투자를 늘려보자. 우리나라도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중국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신흥국에 대한 뭐 달러가 이제 너무 강세로 갔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여전히 어려운 내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여전히 지금 미국과 일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AI 사이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사이클이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을 높여주는 한, 특히 미국이겠죠. 예, 일본보다는 미국이겠죠. 미국의 성장률을 높여주는 한 미국의 어떤 독주 시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흥국 투자를 한다, 다른 국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미국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어떤 그 경쟁 관계라든지 했었을 때는 어려울 거고요. 오히려 미국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일 때는 상당히 좋을 거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나타난 국가가 어디죠? 대만이죠. 대만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우리 버핏 지수라고 얘기하죠. 네. 예, 시가총액 나누기 GDP가 자그마치 300%가 넘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얘기냐? 미국과의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가치를 많이 쳐주는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그러면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AI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과 똑같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50%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느냐, 네.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아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65%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더 간다. 더 오를 수 예.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앞으로 1년 만에 다 이루어질지, 2년에 이루어질지, 3년에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을 보는 잣대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AI의 성장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예, 요겁니다. 근데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렇게 느끼면 안 되고요. 예, 미국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AI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AI를 거의 볼모지역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거의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못하고 훨씬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AI를 좀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 어떤 코스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증시가 과열이냐는 질문을 자꾸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structure product라고 해서 선물 옵션이라든지 그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2007년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의 수준을 대비해서 아직 한참 미치다. 그래서 아직 과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지표들도 있죠. 예, 공포와 탐욕 지수 지금 아주 낮아요. 예, 이게 아직까지도 한참 배 깔려면 멀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건 좀 단기적으로 보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요. 밸류 인덱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밸류 S&P 500 안에서 밸류라고 하는 가치주죠. 가치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연달아 데일리로 많이 하락을 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훅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훅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RSI를 보시면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시장이 꼭지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시장이 언제 꼭지냐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또는 2007, 8년도의 금융위기 버블 전에 산업재 버블 이때 다 보시면은 모든 종목 다 올라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가치주들도 막 튀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끝물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worst breath라는 거는 종목들이 덜 오른 것이 worst라는 안 좋다는 얘기고요.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90일 동안 안 좋았다가 좋은 그 3일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랬었을 때 보통 과거에 얼마나 오르냐 1년 동안에 얼마나 오르냐면은 15% 정도. 확률적으로 85%라고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데이터들도 좀 보시죠. 이렇게 이 RSI가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팍 치고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구간이 나올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언제죠? 2022년 9월 30일. 네. 거의 미국 증시 바닥이었었을 때. 예, 이게 10월 제가 알고 있기에 10월 10일이 바닥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만큼 튀었어요. 12월 19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상승 주기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 많이 비교하는 시기가 언제죠?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10년. 네. 그리고 또 인터넷 of things가 일어났던 그 2011년부터 2019년, 뭐 20년 요 정도. 요때 또 10년.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럴 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시면은 네, 요게 지금 2009년부터 2020년 얼마나 올랐냐 보시면 3,999. 그리고 또 그 전에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여기 87년부터 2000년 4,494. 그러니까 1일로 네. 봤을 때. 지금 4,494% 아닙니다. 네네. 예. 퍼센트 여기 있습니다. 네, 예, 퍼센트 바로 보시면 옆이고요. 퍼센트지로 보시면 582%지.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00%지. 예, 요런 시대. 근데 지금 보시면은 70% 올랐고요. 네. 786일. 절반도 안 올랐죠. 예. 저희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예, 월드워 2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의 평균이 얼마나 오르냐면 149.48%, 네. 1577. 그러니까 지금 786으로 계산했었을 때 글쎄요. 2년 더 가지 않을까요? 최소? 365일이니까. 뭐 대충 이런 숫자들. 물론 중간중간에 네. 조정은 있고 있죠. 단기적인 10% 짜리 조정도 조정.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봤을 때는 최소 한 2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예,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여전히 AI다. 예, 그래서 이 AI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이익이 내년도에 15% 늘 거다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퀄 웨이트의 수익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을 다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면 이렇게 수익률이 확 빠졌어요. 네. 근데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이제 AI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다 바로 회복해요. 요번에 빠졌던 거가 다시 지금 오늘로써 거의 다 고점으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여전히 AI 사이클이 살아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좀 짚어보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IT 사이클.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부분은 지금 미국이 이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걸 쫓아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중국을 투자해야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IT에 투자를 할 때는요 철저하게 1등 국가 1등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심지어는 그러니까 올해로 봅시다. 엔비디아 vs 인텔을 봤었을 때 누가 주가가 오르고 누가 빠졌나요? 같은 국가에 있는 그쵸. 기업이란 말이죠. 네. 그만큼 1등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다. IT 산업은.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서는 계속해서 그 1등 국가와 1등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또 가는 거고요. 그래서 또 테슬라가 또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냐면 지금 아직 밸류 투자할 때 아닙니다. 성장주 위주의 투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이제 ETF들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를 구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높게 올라오는 것들을 다 뽑아 보면요. IGB 소프트웨어, XSW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QTUM 이게 퀀텀 컴퓨터, 네.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달러? USD 이거는요 반도체 2배 레버리지. 아, 그래요? 그리고 XITK 이거는 이노베이션, 혁신 기술. 다 성장주네요. 그리고 6위가 SMH 반도체, IDGT 이게 뭐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MHS 이거는 매그니피선 7입니다. 네. 빅7 기업들. 그리고 IGM 이것도 대형 기술주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뭐 SMHX 이거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예,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또 11등 클라우드 오, 등등. CLOU. 그냥 자꾸 이렇게 보시면은 예, 가치주 투자하게 안 됩니다. 예. 요즘엔 또 신조어 또 생겼더라고요. 배트맨. 그게 뭐죠? 배트맨에서 브로드컴, 뭐 애플, 뭐 이래서 이제 앞에 배트맨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로 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네. 저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 1998년 IMF 위기 경험하고 나서 네. 2000년도부터 쭉 봤었을 때 우리가 인터넷 사이클은 정말 잘 따라갔다. 아니죠. 우리가 리드를 했다. 예. 인터넷 선두를 시대. 했다. 인터넷 왜 네. 우리가 뭐 인터넷 그 보급률이 미국보다 더 빨랐으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번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예, 우리 전 AI 세계 없잖아요. 전 세계 평균 수준. 네. 그냥 전 세계 평균. 그러니까 후진국 다 포함해서 평균 수준.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독주 시대가 맞고요. 네. 여기서 지금 선진국이나 중에서 제일 잘 쫓아가는 국가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놀랍게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자, 뭐 잘 생각해 보시면 혼다랑 닛산이 뭐 괜히 합병하겠습니까? 예, 여기다가 FSD 갖다 붙이겠죠. 예, 트럼프의 연관성을 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미국 주식 투자 하셔야죠.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달러를 벌어서 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뭐 생각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 관련해서 이제 국내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산을 불리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일들을 참 잘하는 국가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좀 앞으로도 지난 2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리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오셔서 산타의 선물처럼 또 다양한 컨텐츠 제공해 주셨고요. 글로벌 인터뷰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